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저혈당 쇼크가 온 것을 알고 노인에게 설탕물을 먹여 구조했습니다. 자칫 방치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복도 난간을 꼭 붙잡고 서 있는 70대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서 있는데 밖으로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정신 차려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어 드셔가지고. 남성을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 그런데 가까스로 마주친 남성의 아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저혈당이에요 지금. 경찰은 손가락이 불편한 보호자를 대신해 설탕물을 먹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금씩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뭉쳤어. 좀만 더. 살아야지. 출동 대원들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어르신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숨 쉬는 것도 확인하고 할아버지 또 기도 폐쇄되지 않도록 그것도 확인하고 닦아드리고 하면서 설탕물 넣어드렸는데 정말 의식이 돌아오는 거 보고 아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경찰들의 노력 덕분에 눈을 깜빡이는 등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오래 나가 있던 탓에 혈관이 수축돼 있어 119 대원들의 포도당 주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응급처치가 빛을 발한 겁니다. 추운 날 혈관이 수축돼 있고 고령이시라서 혈관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설탕물 먹였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잘했다. 의식을 잃은 노인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돌본 경찰들의 노력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대덕 영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14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하고 고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 30대 사회초년생들로 파악됐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차 유리창에 낀 성에 제거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 두께 1000분의 1 수준의 나노 입자를 활용해 햇빛만 쬐면 결빙을 막을 수 있는 신개념 필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격한 추위에 날개와 기체가 얼어붙어 추락하는 헬리콥터. 영화 속 장면처럼 겨울철 항공기의 가장 큰 적은 눈과 얼음입니다. 기체 표면의 얼음이 저항을 키워 추락 위험을 키우는 건데 국내 연구진이 햇빛만으로도 결빙을 막을 수 있는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물체 표면에 나노 입자를 코팅해 특정한 성질을 추가하는 기술로 햇빛 같은 가시광선만 있으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게 한 겁니다. 실제 실험 결과 약 10분가량 빛을 쬐면 물체 스스로 15도 이상 온도를 높였습니다. 영하 8도 표면 위에서 패턴이 자연광 수준의 광대역 파장 빛을 조사함으로써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그 표면 위에서 서리가 방지되는 것을. 이번에 활용한 나노물질은 발열 성질이 있는 금나노막대 입자. 연구진은 불균일하게 코팅되던 미세 나노 입자를 일정 간격으로 쌓는 방식을 찾아내 발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여기 검정색 점들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작은 점 안에 머리카락 1000분의 1 크기의 금나노막대 입자를 나무 나이테 모양으로 정밀하게 조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노물질 코팅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대신 나무에서 추출한 물질과 섞어 바르기만 하면 돼 단순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CNC라고 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물질을 가지고 패터닝을 해서 기존의 합성 물질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차량 성해 제거와 항공기 제빙뿐 아니라 유리창이 많은 건물에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키스트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AI와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런 계획들이 실천되고 과학기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늘 익숙하기만 한 동네를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시가 대전의 한 문화공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도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카페와 서점, 식당 등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궁동골목의 한 장면을 담은 사진작품, 직접적으로 관대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지정주차 간판이 아닌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 벽에 세운 간판은 누군가를 배려한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담은 동네 음식점과 카페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가 가득한 전시, 도시의 구성이 오는 10일까지 지식문화공간 은유림에서 열립니다. 작품 속 공간을 직접 찾아가 작가의 시선에 공감해보며 동네의 새로운 공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되게 고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노력들이 담긴 공간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탄,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로 새벽에 작업을 하며 SNS에서 인지도가 높은 지역 작가 조세벽. 주로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펼치는 기쁨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색 전시가 대전의 한 카페에서 열립니다. 내면의 어두움을 표현한 조세벽 작가의 작품과 상대적으로 밝은 분위기인 기쁨 작가의 작품이 대조를 이루며 다채로운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는 좀 감정에 대해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쁨 작가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관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작가의 전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타 지역에 보관해오던 천안 시민의 종을 천안시가 상반기 중 7년 만에 서북구 불당동 시청사 일대로 이전 설치합니다. 천안시는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등 19억 9천만 원을 들여 피라미드 모양의 현대적 감각을 갖춘 종각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으로 시의 새로운 상징물 역할을 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고려해 구조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천안 시민의 종과 종각은 2005년 13억 4,400만 원이 투입돼 동남구청사 부지에 무게 18.75톤, 높이 2.88m 규모로 건립됐는데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되면서 종 제작을 맡았던 충북 진천의 성종사에 보관돼 왔습니다. TJB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중요한 정책과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장우 대전시장 모시고 올해 시정 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올해 대전시정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대전시는 지난 1년 6개월까지 짰던 전략들, 사업들을 강력하게 실행으로 옮겨서 성과를 내는 그런 해로 정했고요.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가장 양질의 일자리 있고 삶의 질이 뛰어난 도시 만드는 데 목표를 잡고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그리고 우리 주도적으로 도시를 가꾼다는 목표 아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산업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우선 국가산단 160만 평 포함한 535만 평의 국가산단 구축, 그리고 좋은 기업들 유치,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대한 확실한 연구,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 대학들과의 협력, 그리고 대덕특구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대전의 경제 규모를 확실하게 키우는 그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청년들의 미래가 있는 그런 도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트램 기종이 친환경 수소 트램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차량 그 기종까지 이제 발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트램 사업 올해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사실상 트램 임무로 결정된 게 올해 10년 되는 해거든요. 너무 늦었고 너무 혼선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총사업비를 1조 4천억 원대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맞춰졌고 이미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수소 트램 차량 발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발주하고서 인도 받는데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하게 되고요. 올 여름 지나서 바로 공사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공사를 대전시 전구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불편할 겁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세 사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대전에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20, 30대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사실 전세 사기는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다가구 주택이 많은 대전이 많았고 20, 30대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해서 우리 충남도청 자리에다가 지금 그 지원 센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가 접수된 것이 1,480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84건은 국토부의 심의 요청을 우리가 한중에 피해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아쉬운 건 대전시가 법률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 안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구제를 먼저 받고 나중에 구상권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이건 법률 밖의 일이고 또 대전시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 청년들 특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강화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긴급 주거 지원을 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100만 명 이상 찾은 영시축제를 비롯해서 이제 대전의 관광 인프라, 문화 축제 인프라들이 많이 확충이 되면서 이제는 뭐 노잼 도시다 이런 얘기가 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올해 그 꿀잼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이 참 재미있는 도시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프레임을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대전은 꿀잼 도시나 같습니다. 지난 영시축제 이후에 많은 인터넷상에서 대전 참 재미있다. 그리고 참 음식 맛있는 집 많더라. 또 볼거리도 좀 많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는 보문산 관광화 사업 그리고 꿈씨 가족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 그리고 이틀 늘린 영시축제의 확대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콘텐츠 보강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특히 핫한 도시 정말 한여름에 이렇게 와도 대전 가서 휴가를 즐기자 할 만큼 아주 뜨거운 도시 만드는 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영시축제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한 100만 명 정도 더 관광객이 오는 대형 축제와 경제 효과를 3천억 정도 볼 수 있는 대형 축제로서의 글로벌 축제로서의 어떤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올해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크고요. 또 요즘에 고물가, 또 고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금년 상반기에 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조기에 예산 집행 강력하게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1차 추경에 또 고강도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기 예산 집행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들 지원 재택, 그리고 육아,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